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밤 12시에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고도 문서 중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복습하려고 합니다. 이미 공부는 다 했는데 그 앞부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거를 빠르게 복습할 거예요. 근데 영상 녹화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여서 앞부분은 빠르게 읽어 가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우리가 고도 편집기 안에서 장면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근데 꼭 그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냥 코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제가 봤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는 다시 제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은 제가 그 고도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충분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고도의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엇과 헷갈려 하면 안 되냐면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한 인스턴스 생성과 헷갈려 하면 안 된대요. 이게 아마 성능이 더 좋겠죠. 그래서 비슷한 객체들을 많은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까 이 멀티메시를 이용한 최적화 문서를 보니까 수천 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렌더링하는 방식과 지금 이 튜토리얼에 나오는 기본적인 방식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아래에 그 코드가 나와 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맞나? 잠깐만요. 멀티메시를 이용한 거를 봐야 하는데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멀티메시 보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직 이 스크립트가 뭘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다는 것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런 멀티메시를 사용한 최적화는 그 고도의 어떤 서버를 직접 이용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무슨 서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자, 어떤 서버인지 한번 그것만 좀 알아볼게요. 서버, 고도의 설계에 관한 결정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체 장면 시스템이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볼게요. 고도는 서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서버는 저수준 API이고 이거는 렌더링이나 물리나 아니면 소리 등을 제어한대요. 그래서 보니까 렌더링 서버가 있고 물리 서버는 3D랑 2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디오 서버가 있습니다. 음성에 관한 거겠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고도 게임 엔진의 실제 핵심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서버라고 부른다고 하고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저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갈게요. 빠르게 읽어야 하니까. 이전 문서에선 제가 뭐를 봤냐면 그 노드와 장면이 뭔지를 배웠거든요. 장면이라 함은 노드의 틀이었습니다. 노드를 여러 노드를 이용해서 만든 나무 구조예요. 나무 구조, 트리 구조. 그리고 그런 장면들은 최상위 노드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를 뿌리 노드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고도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임은 어 일단 프로젝트 하나겠죠. 프로젝트 하나인데 그 한 프로젝트 안에는 여러 개의 장면이 들어 있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고도 게임 엔진에서 게임은 장면들의 트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장면은 노드들의 트리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기능 덕분에 그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임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을
어, 나누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잘 조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장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 각각의 장면들은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 파일의 확장자는 tscn이라고 쓰이네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 씬이란 뜻입니다. 텍스트 장면이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레이블 텍스트 씬은 그 파일은 이 텍스트 장면 중 하나인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선 또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팩트 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팩은 꾸려진으로 제가 번역했어요. 근데 한국어 문서를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었더라? 그냥 여기 보면 번역이 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기 보면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누군가는 한국어 문서를 좀 번역해 줘야 할 겁니다. 지금 여기는 없어요. 자, 그렇고 저는 저거를 꾸려진 장면들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팩이 그런 뜻이니까. 근데 뭐 더 좋은 번역어가 있으면 알려주셔서 제가 좀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꾸려진 장면들은 정보를 말 그대로 꾸린다, 모은다. 꾸리다가 무슨 뜻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짐이나 물건 따위를 싸서 묵다. 그래서 뭐 싸다? 묵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면의 콘텐츠, 내용이죠. 내용에 관한 정보들을 묵는 역할을 이 꾸려진 장면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려졌다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공의 한 사례인데, 공의 보기인데, 이거는 강체 2D 노드와 아니 잠깐만요. 이 노드가 0이라는 이름의 뿌리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이 2D 강체가 무슨 성질을 갖냐면 이 공이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오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아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벽을 향해 떨어졌다가 다시 그 벽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튀어오르니까. 그런 다음에 또 볼 건데, 스프라이트 2D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그냥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미 봤었는데 넘어갈게요. 아니면 뭐 고도 문서를 좀 볼까요? 스프라이트 노드. 이거는 2차원 텍스처를 표시하는 노드이다.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충돌 모양 2D가 있습니다. 예. 자, 저 세 가지 노드가 다 말 그대로 노드이고 그다음에 아마 스프라이트 2D랑 충돌 모양 2D가 볼이라고 하는 노드의 자식 노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다음에 장면을 우리가 저장한 다음에 이거는 청사진 역할을 한대요. 청사진. 이거를 다시 다른 장면에서 재생성, 재생성할 수 있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Replicating an object from a template like this is called instanc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replicate는 복제하다로 여기선 번역을 해도 괜찮을까요? 복제하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템플릿, 양식에서 객체를 복제하는 일을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하고 인스턴스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사례. 사례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미 그 고도 편집기에서 저거를 켜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미 제가 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뭐 지금은 새로 만들지는 않을게요. F5를 누르시면 이 데모 게임을 실행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도 4.5에서는 제가 OBS로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동시에 이 게임을 실행했을 때 게임의 프레임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4.6으로 제가 고도 게임 엔진을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는 사라졌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일단 기본적인 이 게임 화면의 크기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화면에 맞춰서 느리게 해도 느려도 이 그 2D 객체들 자체가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좀 없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아까는 F5를 눌러서 게임을 실행했지만 이번에는 게임을 끌 겁니다. 끌 때는 F8을 누르시면 돼요. 자, 됐고. 근데 저는 리눅스에서 이 고도 게임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윈도우에서는 뭔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게임을 어, 실행할 때 사용하는 그 과정도 윈도우랑 좀 다를 겁니다. 벌컨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돌아올게요. 이전 문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디 보자.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생성으로 만들어진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장면 인스턴스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스턴스 생성으로 만들어진 장면들은 노드처럼 작동한다. 고도 편집키는 기본적으로 그 장면들의 내용을 숨긴다. 그래서 노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위쪽 보시면 뭐 0이 있고 02, 03, 04, 05, 06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장면인 거죠. 장면이긴 하지만 노드인 것처럼 지금 표시가 됐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우리는 공 노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는 게 가능은 할 거지만요. 어, 제가 카메라를 지금 화면의 왼쪽으로 놓았다 보니까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02를 이미 제가 만들어 놨죠. 근데 보니까 뭐 클릭을 더 한다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노드 안에 있는 내용을 뭐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되나? 안 되죠? 아, 그렇네. 왜 안 되지? 사실 이 공이란 게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에 관한 꾸려진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보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 장면 파일을 열어야 그래야 그 공 노드 안에 있는 스프라이트 2D나 충돌 모양 2D라는 노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알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그리고 각각의 그 복제된 사례들이 고유한 이름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해라. 번호가 붙죠. 번호가 붙어서 똑같은 이름이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복제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Duplicate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축키로는 Ctrl D를 누르시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삭제는 어떻게 하죠?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되겠죠? 되나? 되네요. 자, 그래서 볼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세 번째 공이 만들어진다는 거 해봤습니다. 뭐 괜찮고 그 공 장면의 모든 사례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볼 텍스트 장면 파일에 들어있는 구조와 속성과 똑같은 그런 구조와 속성들을 가진 채로 그런 사례들이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똑같은 구조와 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볼 텍스트 장면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그렇지만 그 사례들 중 일부분을 제가 원한다면 따로따로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빨리 튀어오르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와 같은 성질들을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그 소스 장면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볼 텍스트 장면으로 이해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하여튼 그런 소스 장면에 의해 노출된 속성들을 우리가 각각의 사례마다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소스 장면은 뭐 원천 장면 정도로 번역은 할 수 있을 건데 소스 자체는 우리가 번역 안 하거든요. 원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 근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한번 검색 좀 해볼까요? 원시도 있고 원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시. 그러면 원시 뭐라고 해야 하더라? 원시 장면?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시 함수라는 말도 우리가 쓰긴 하거든요. 미분하기 전의 원래 함수를 도함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그 다음에 원시 부호? 원시 부호라는 말도 있구나. 그러면 원시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원시라는 한자어 좀 보면 멀리 바라봄 저거 아니고 시작하는 처음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스 장면을 진짜 완전한 뭐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으면 원시 장면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빨리 가보죠. 지금 17분 됐는데 이 속도면 30분 안에 끝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고도 편집기에서 실제로 이 인스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문서에서 공에 대한 샘플, 표본이 되는 프로젝트를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샘플은 그냥 대표로 번역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견본? 견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견본 프로젝트? 견본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예,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샘플 프로젝트라 해도 되죠. 근데 이거 이미 제가 내려받았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맥 OS에서의 단축키는 뭐 이렇다고 하는데 그 고도 프로젝트 관리자는 애초에 고도 게임 엔진을 맨 처음 실행했을 때 나오는 거고 거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과정은 이미 제가 거쳤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근데 그 프로젝트가 4.2였나? 하여튼 4.6보다는 오래된 버전이긴 해요. 근데 그렇긴 한데 뭐 그냥 열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버전이 좀 더 오래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메인 텍스트 장면뿐만 아니라 공 텍스트 장면도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두 장면들은 모두 꾸려진 장면들인 거예요. 꾸려진 장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디 보자. 메인 장면은 공이 충돌하는 벽을 포함하고 있대요. 여기 벽이 나와 있죠. 벽이 나와 있고 지금 제 그 모임창 안에도 저게 나와 있긴 합니다.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다 보이진 않네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그 글자가 다 커서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디버거를 좀 가려 놓을게요. 가려 놓으면 지금
이게 다 보이죠? 다 보이고 잠시 제가 카메라 좀 작게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공이 지금 저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벽도 있죠. 벽은 몇 개 있지? 6개 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메인 노드에 공을 자식으로 추가를 하자고 하는데 여기 자식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텍스트 편집기가 아니라 고도 편집기를 볼 건데 여기 보시면 메인이라는 노드 안에 자식 노드로서 볼과 볼2가 있는 거죠. 좋아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링크 아이콘이 있어요. 링크 아이콘을 누르고 링크 아이콘을 누르면 어떤 장면의 사례를 현재 선택된 노드의 자식으로 생성할 수 있대요. 그것으로 추가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메인을 현재 누른 상태에서 이 연결 아이콘을 누르거나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어떤 장면 파일의 사례를 노드로서 만든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뭔 말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선택하면 세 번째 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scene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장면을 뜻하는데 이거는 장면 독이라고 합니다. 독. 좋아요. 이거는 했고 넘어가고 그래서 보임창, 뷰포트, 보임창의 왼쪽 위에 그 공이 나타났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로 그 공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5를 누르면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공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떨어집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끌게요. F8을 누르면 됩니다. 그 공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그 공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Play the game again. You should now see every ball fall independently from one another. 뭐 각각의 공들은 독립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사례가 그러니까 사례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각각은 어떤 서식 장면의 재생성이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재생성된 것이 그, 그 각각의 장면들이 아니라 사례들인 거죠. 인스턴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템플릿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템플릿? 양식으로 제가 번역을 한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그냥 템플릿이라 해도 되고요. 양식, 서식. 네, 저는 서식으로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서식으로 번역하면 좋지 않을까. 서식 아니면 뭐 형틀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냥 서식 쓰면 될 것 같아요. 서식. 장면과 사례를 편집하기. 자,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울 게 있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냐면 사례는 인스턴스예요. 뭐 인스턴스란 말은 그냥 인스턴스라고 쓰는 것 같은데 뭐 사례라는 용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례란 말은 잘 안 쓰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 어떤 서식 장면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사례들 중에서 특정 사례만 그 사례의 속성들을 고치는 게 가능하고 그거는 조사기에서 그 값들을 수정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공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기본 값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 속성의 기본 값을 바꾸려면 그 서식 장면을 연 다음에
서식 장면을 연 다음에 거기에서 공 노드에 대한 수정을 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공 노드를 수정해야 한다는 거고, 저장을 하면 그 파일을 저장하자마자 어, 이 게임 프로젝트 안에 있는 공의 모든 사례들이 그 바뀐 값으로 어떤 속성이 변화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꾸려진 장면의 기본 값을 무엇으로 오버라이드를 뭐라고 하죠? 그런 기본 값보다 우리가 직접 수정한 값이 우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무효화하다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우선하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례의 속성의 값을 바꾸면 그 값이 언제나 기본값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 파일 시스템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파일 시스템 어디 있는지 보니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제 카메라를 잠깐 가리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은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볼 텍스트 씬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장면 독에서 스프라이트 2D와 충돌 모양 2D를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볼 노드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하면 오른쪽에 있는 조사기에서 그 2D 강체에 대한 뭐 설명이 좀 기네요. 2D 강체에 대한 속성들을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할 거냐면 물리적 재료? 머티리얼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속성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좀 글자가 크다 보니까 이 그 각각의 항목 이름이 약간 좀 가려져 있었어요. 물리 재료 오버라이드 그 값을 다른 거로 갈아엎는다는 건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뭔지 보니까 그 피직스 머티리얼밖에 없습니다. 물리 재료 말고는 없다는 거죠. 뭐 저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운스 속성, 그러니까 튀어오르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바운스를 뭐라고 번역하나요? 뭐 튀어오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튀어오르는 것을 얼마나 뭐라고 해야지? 더 강하게 할지에 대한 값인 것 같은데 그걸 수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좀 다시 봐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운스 값이 0.5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보니까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 바운스 값이 1.0이더라도 약간의 에너지가 좀 손실이 될 거래요. 선형 그리고 각 댐핑은 감소죠. 뭐 이건 물리 엔진 얘기인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0.5로 이 값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둘게요. 두고 아니면 값을 한번 좀 키워볼까요? 키우고 줄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0.5였던 거를 1.0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고 F5를 누르겠습니다. 사실 차이를 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0으로 바꿔볼게요. 0. 보니까 잘 안 튀어오르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로 바꿔볼까? 0.5로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공들 중 하나는 잘 튀었었거든요. 근데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공이 좀 잘 안 튀었다가 이제는 그것들도 잘 튀어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렇고. 근데 왜 그런지는 지금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뭐 물리적인 속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물리 엔진이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그건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지금은 넘어가고 볼게요. 공 장면은 서식이죠. 무엇에 대한 서식이냐면 모든 사례들에 대한 서식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수정하면 모든 사례들의 그 해당 속성, 바운스 속성 값이 튀어오름 속성 값이 바뀐다는 얘기고, 그다음 자, 이거는 모든 사례들의 어떤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이고 한 사례에 대해서만 그 속성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공을 제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 안 되구나. 그냥 그 장면 쪽에서 세 번째 공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메인 장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메인 장면은 보임창의 탭이 있거든요. 탭에서 볼을 선택하지 마시고 메인 장면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뭐를 할 거냐면 그 인스턴스 생성이 된 공 노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조사기에서 그 중력 스케일?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중력 스케일 값을 10으로 바꾼대요. 자, 근데 세 번째를 보시면 지금 중력 스케일이 4.0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8.0 이렇게 돼 있는데 10, 뭐 10 말고 20 해볼까요? 20? 세 번째 공이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이 엄청나게 튀어오르죠? 엄청 빨라요. 예. 자, 그 다음에 되돌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원시 꾸려진 장면, 소스 팩트 신의 값을 제가 다른 값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소스 꾸려진 장면의 값과 다른 값을 제가 사용했다는 얘기고 원래의 장면에 있는 속성의 값을 우리가 수정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값은 보존이 된다고 하네요.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되돌리기 아이콘을 눌러야 그 값을 기본 값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저장된 장면의 값으로. 자, 근데 물리 재료의 값은 바꿀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자원이고 자원은 우리가 원래의 장면은 여기서는 공 장면을 의미하는 거겠죠. 볼 장면과 연결하는 장면에서 이거는 메인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메인 장면에서 어떤 사례를 편집하기 전에 그 자원의 값은 딱 하나로 정해져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made unique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확히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까요?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자원 값은 메인 장면에서 우리가 각각의 사례를 누른 다음에 그 사례마다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크하다는 거죠.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자원의 값을 한 사례에 대해서 고유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러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만 다른 값에 쓰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물리 재료 속성을 오른쪽으로 누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make unique 고유하게 만들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좀 볼게요. 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다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해야 한다는 뜻인가? 근데 바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make unique가 안 돼요. 그러니까 make unique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선 되나? 아, 여기도 안 돼요. 그 메인 장면을 제가 메인 장면 안에 들어가든 그 공 장면 안에 들어가든 차이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원들은 고도 게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나중에 우리가 다룰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고 그 게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장면 사례들을 디자인 언어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고도에서 장면들과 그 사례들은 아주 완벽한 완벽한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구나. excellent를 뭐라고 번역하죠? 훌륭한? 훌륭한 디자인 언어, 설계 언어, 훌륭한 설계 언어를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훌륭한 설계 언어가 된다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언어는 어, 다른 게임 엔진과 고도 게임 엔진을 많이 구별해 주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맨 처음부터 기초부터 고도 게임 엔진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가 됐다는 얘기죠. 그 디자인 어라운드를 검색했는데 예, 의미는 지금 제가 원하는 의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그의 장점은 아니고 강점들을 반영하여 실내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을 반영하다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놀라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무시하라고 하는데 설계상의 코드 패턴, 설계상의 코드 패턴은 무시하라고 합니다. 아직은 저는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그 가끔 게임 개발자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좀 들었거든요. 모형, 뷰, 조종기, 모형 뷰, 뭐 모델 뷰 컨트롤러, 그다음에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개체 관계 도식.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고도 게임 엔진이 그냥 무시하라고 하잖아요. 일단 저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 모르겠어서 그런 모형들, 그런 코드 패턴들을 무시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고도에선 저런 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나 봐요.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그 게임 플레이어가 당신의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뭐라고 하지? 어라운드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들을 반영하여 내 코드를 당신의 코드를 구조화해야 한다는 건데 어라운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무엇 주위에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무엇을 둘러싸고라고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각지 여기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Their lives revolve around the children. 발음이 안 좋았지만 Their lives revolve around the children.
그들의 생활은 I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하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다. 저 의미인 거예요. 무엇 주변이라고 번역하면 뭔가 좀 말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탭을 실수로 없애버렸네요. 잠깐만요. 왜 안 생기지?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제가 이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서의 그 저를 다시 보고 있는데, around가 나왔던 그 표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이 개념을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여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게임 엔진을 개발했다.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사례와 장면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그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개발자가 자신의 코드를 구조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round는 무엇 주변에란 뜻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둘러싸고라고 번역하지 말고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라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시간 됐네요. 빨리 끝내고 자야 합니다. 40분 됐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슈팅 게임, 뭐 총선 게임이죠. 총선 게임 어떻게 브레이크다운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분석하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도식을 거의 대부분의 게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대요. 좋아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은 사실상 2D 아니면 3D 생산성 앱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GUI 앱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도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각의 직사각형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볼 수 있는 개체들인데 이 화살표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적이 있죠. 적이라는 이건 모르겠다.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적의 사례를 생성하는 것이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스테이지 장면이 적이라는 장면의 사례를 생성하는 거겠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런 도식을 제가 나중에 게임 만들 때 그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도식을 제가 갖추고 나면 고도 게임 엔진 개발진들이 제게 추천하는 게 있는데 추천하는 게 뭐냐면 장면을 만들라고 합니다. 각각의 게임 요소 있죠. 그 게임 요소마다 장면을 만들래요. 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저 도식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근데 저는 아직 감이 전혀 안 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고도 게임 엔진 편집기가 있잖아요. 이런 편집기에서의 이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고민을 제가 해봐야 합니다. 아직은 좋은 생각이 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 어디 보자. Use instancing. 뭐 당연히 사례 생성을 하겠죠. Either by code or directly in the editor. 편집기를 통해서 직접 사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장면들의 트리를 위와 같이 만들 거라고 합니다. 뭐 알겠고, 예, 좋아요. 프로그래머는 추상적인 설계, 아니다, 이게 아키텍처를 뭐라고 번역해야죠? 구조? 추상적인 구조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어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을 짜맞추려고 노력하느라 시간 많이 쓴대요. 하지만 장면들을 기반으로 한 설계는 게임 개발을 더 빠르게 하고 더 이해가 잘 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냥 게임의 논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면 저도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게임 구성 요소는 거의 다 장면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장면에 대응된다는 겁니다. 곧바로 장면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장면 사례화, 예화라고 이걸 번역하기도 하는데 인스턴트가 사례잖아요. 그래서 사례화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예화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예화는 국어 사전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화에서 예화가 이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법식예가 있는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예화에서 여기 보시면 화가 될 화자가 아니라 말씀 화자예요. 이거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든 이야기.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인스탄시에이션은 예를 드는 이야기란 뜻이 아니라 예를 드는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될 화자를 써요. 근데 그런 건 아마 없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법식예 쓰고 그다음에 화는 될 화자. 이거 안 나오죠?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화라는 용어 씁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다음 혹시 모르니까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생성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내화라는 말이 있는데 실내화는 뭔가 좀 이거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인데 예화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실내화도 괜찮아요. 사례화도 괜찮고 뭐 좋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게임 구성 요소들은 다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면과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 실내화 또는 장면 인스턴스 생성을 기반으로 한 게임 설계는 다른 설계상의 코드를 우리가 짜느라 시간을 들이고 고생을 할 필요를 많이 줄여준다는 의미죠. 자, 줄여주기 때문에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제 목이 약간 아파지려고 하니까 좀 말을 할 때 조심할게요. 빨리 얘기를 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오픈월드 게임에서의 장면 다이어그램, 장면 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대요. 이거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자, 좀 빠르게 읽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 장면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례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고 그다음에 집 사례도 있어요. 집 사례는 근데 왜 앞에서는 방 장면들이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다. 여기선 지금 그냥 룸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룸이라고 하는 장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겠죠. 뭐 룸 1, 룸 2, 룸 3 같은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룸 1, 룸 2, 룸 3 등의 사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집 장면을 만들 수 있죠. 룸은 방이잖아요. 그죠? 한 집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고, 시타델은 성체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성체, 그 다음에 요새, 시타델, 성체, 요새 맞고, 성체는, 집의 여러 사례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터레인은 지역이었어요. 뭔가 자꾸 제가 어떤 그 탭을 좀 없앤 것 같거든요.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왜 다시 제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여기로 오냐? 잠깐만요. 지형, 지역. 뭐 지역도 괜찮고 지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넓은 지형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넓은 지형을 필요로 하는 성체를 만들 수 있겠죠. 각각은 장면들의 사례화가 될 것이다. 부분 장면들을 하나 이상 사례화하는 장면이 될 것이다. 방, 집, 그다음에 성체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는 잠깐만요. 우리는 또 뭐를 만들 수 있냐면 그 수비대를 표현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가드는 수비병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영영 사전밖에 또 안 나오죠? 왜 이러지? 경비원, 경호원, 호위대, 경비대, 경비원, 호위병, 호위병, 호위원이란 용어는 없잖아요. 하여튼 뭐 적당한 용어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비대를 나타내는 장면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성체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전체적인 게임 세계에 그 호위대가 추가가 되는 거죠. 경비대가. 고도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당신의 게임에서 반복하는 게 쉽다고 나와 있고 왜 영한 사전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반복하기가 쉽다.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게 쉽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장면 새로 만들고 그 장면의 사례를 만드는 거니까요. 편집기는 고도 게임 엔진 개발진들은 그 고도 편집기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그다음에 미술가, 아티스트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쓰기 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팀 개발 과정에서는 2차원 또는 3차원 아티스트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레벨 설계자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게임 설계자, 애니메이터도 필요할 건데 다 고도 편집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좋습니다. 자, 요약 다 읽었어요. 사례 생성은 청사진에서 이거는 그 뭐였죠? 꾸려진 장면들, 팩트 씬을 바탕으로 어떤 객체를 생산하는, 제작하는 과정이었고, 이거는 유용해요. 장면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우리의 게임을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encapsulate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약하다, 압축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캡슐화하다라고 번역해도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밀봉하다, 밀폐하다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밀폐형, 밀봉형, 뭐 밀봉하다, 밀폐하다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복잡한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밀봉하는 도구를 우리가 인스턴스 생성에서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스턴스 생성은 언어이기도 한데 어떤 언어이냐면 그 게임 프로그램의 구조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언어이기도 하대요.
자, 여기까지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드디어 고도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GJ 스크립트. 아직 좀 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그 고도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네요. 그 다음 문서에서 이제 고도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플레이어의 입력, 게임 플레이어, 게임 이용자의 입력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신호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배우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2차원 게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다 한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메타메스 제로를 공부하는 일이 더 중요해서 사실 고도게임 엔진은 약간 좀 공부가 좀 미뤄졌었어요. 앞으로 이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녹화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 영상 나중에 제가 유튜브 채널과 치지직에 업로드 하겠습니다.